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학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립 아리에스라는 사실상 이분은 프랑스 역사가로서 유명한데 근데 이제 사회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914년 바로 세계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9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0세 정도 사셨는데 뭐 그렇게 단명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70 정도만 살면 그래도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뭐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살 만큼 산 거냐, 100세 시대인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돌덩이와 화염병을 저한테 던지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한 120세까지 그럼 사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 프랑스의 역사가 필립 아리에스 선생님은 파리 대학에서 이 역사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지, 어떤 기관지냐면은 악시옹 프랑세즈라는 이 어떤 종교적인 정치 운동을 했던 이런 왕당파의 정치 단체가 있어요. 이름 좀 어려운데 이 악시옹 프랑세즈에서 이 기관지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이제 논설문을 실으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재능이 있었지만 대학 교직에는 오르지를 못해요. 예,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대과일연구소, 저도 여기서 자세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대과일을 연구한다 그러면 뭐 팜트리라든가 아니면 뭐 코코넛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열대과일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과일 연구를 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로서 일을 하지만 일요일에는 일요 역사가로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안 힘든 일이든 간에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면서 역사가로서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단독자의 6원칙 영상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 꿈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과학 고등연구소, 뭐 사회학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알다시피 그 사회과학 고등연구소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바로 사회과학 고등연구소의 이제 연구 주임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결국 마침내는 대학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바로 65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늦은 나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뭐 그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정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케니스베르크의 어떤 대학 교수와 총장이 되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꿈을 이뤘냐 못 이뤘냐만 있는 거지. 그 과정이 뭐 험난했던 순탄했던 간에 그건 사실상 뭐 역사적으로 크게 막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을 이루고 갔냐 못 이루고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아리에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는 개념이 뭐 오늘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뭐 아동학과 이래가지고 뭐 아동이라고 하면은 뭐 청소년 이전기에 뭐 유소년기의 어떤 시점을 뜻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리에스 선생님은 이 아동이라는 개념이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근대가 오면서 바로 아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대에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동의 탄생. 자, 이 아동의 탄생이라는 실질적으로 이 아리에스 선생님이 썼던 문헌이 있어요. 아동의 탄생이라는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대 16, 17세기 이 당시에 이제 상류계급, 하류계급이 아닙니다. 상류계급에서 아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근데 왜 상류계급에서 생겨났나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층민들이나 하류계급은
당장 먹고 살거나 아니면 생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상류 계급은 뭐 문화라던가 상속, 뭐 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류 계급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세 그리고 자기의 어떤 뛰어난 이러한 재능과 유산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타인의 존재. 그렇지만 혈육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았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하류 계급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아리에스 선생님은 근대 16, 17세기의 상류 계급들에게 이러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아동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동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 17세기, 16세기에 생겨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생겨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대 학교의 정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대 문물과 어떤 이러한 배움을 우리가 어떤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근대 학교가 정비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연령까지는 보호하며 길러야 된다. 어느 정도 연령까지 우리가 보호하며 인간을 키워야 하는 그러한 나이가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겨나면서 결국 어른과는 다른 존재, 아동은 어른과는 다른 존재로서 이제 개념이 인식되고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 전까지는 그러면은 아동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보다 바로 작은 어른이라는 개념만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단순히 이제 17세기 이전, 근대 이전의 아동은 어른보다 그냥 조금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족한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땔감을 뗄 때 그냥 어른이 뭐 잘 떼면 어린아이는 좀 미숙하게 뗀다든가 아니면 뭐 도끼질을 할 때 좀 어른이 도끼질을 잘하면 어린아이는 도끼질을 좀 미숙하게 한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대적인 학교 이게 정비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아동이라는 것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정도 연령까지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성장 단계에서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는 시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 바로 아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근대에서 이제 현대에 오면서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부모, 양육자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핵가족이라는 어떤 근대 가족 개념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근대적 가족관. 그래서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애정을 받는다.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안전과 교육까지 보장을 받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얘는 좀 역기능인데 모친, 부친과의 어떤 사교적, 감정적 유대는 저하된다. 그 대가족 시기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과 유사하다,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의 사교 관계는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희박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에는 IT와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언택트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언택트화됨에 따라서 더욱 감정적인 유대가 근대 사회보다도 훨씬 더 약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향후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러한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상에 부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양육만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러주는 거죠. 길러준 부모만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낳기만 한 낳은 부모 탄생에 관여하기만 한 부모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형태의 부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하나의 부모는 세 종류의 부모도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잖아요. 미혼부, 미혼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낳아준 부모, 유전자상 부모 해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사례가 유명한 사례가 바로
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유명한 포르투갈 축구 선수 있죠.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다른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지금 뭐 부인 맞나? 조지나라는 부인이 배다른 자식을 뭐 직접 양육하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죠. 그죠? 자기 자식처럼. 그래서 조지나가 낳은 아들과 뭐 다른 이제 호날두가 사고 쳤는지 뭐 아니면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낳은 아들하고 다 같이 이제 사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구 선수 호날두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죠. 그죠?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 이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 옛날에 영화 가타칸가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제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뭐 사실상 뭐 나도 젊은 나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보다 더 젊고 어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우성 유전자만 때려박는, 그래서 아동이 한마디로 아이가 제조되는 거예요. 네, 제조된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만 부모에게서 쏙 빼가지고 다 때려박는 거야. 네, 뭐 우월한 키, 뭐 멋진 외모, 뭐 굵은 뼈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뛰어난 지능, 뭐 훌륭한 언변, 뭐 구강 구조, 뭐 신체 구조, 뭐 손가락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성 유전자만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가능해질 거다. 실제로 가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정자은행 같은 게 또 요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우월한 유전자들을 보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우성 아이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어른이라든가 아동의 이러한 구별이 있겠죠. 그런 거에 기초한 어떤 가족관이 이제 근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현대로 넘어왔으면 어떻게 될까? RES가 현대까지는 확실하게 예측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뭐 직접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인공수정, 정자은행, 뭐 대리모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해지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이런 비판의식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복제인간도 가능하겠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면. 그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생물체들이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힘든 시대도 오지 않을까. 단순히 아동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까지 나아가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로 필립 아리에스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동의 개념은 근대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핵심을 짚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럼 가족관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